자, 그래서 전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단원에서 뭐냐 F 프라임의 의미야. F 프라임의 의미, 그지? F 프라임 A라는 게 뭐다? A, F 프라임이라는 FA라는 점에서 뭘 그었어? 접선을 그었어.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른다? F 프라임 A라고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순간 변화율의 의미지. 그러니까 원래 첫 단원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요거 기억하시면 돼. 알겠어? 나머지는 그냥 미분법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다. 알겠어?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거 뭐냐면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뭐에 대해서 배우냐? 접선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단원은 접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예외로 모래 정리,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이렇게 세 가지만 배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접선이야, 접선. 접선이라는 거는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뭐만 알면 돼? 결론은 기울기하고 한정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 첫 번째 접선에서 첫 번째야. 뭐냐면 접선 위에 점을 할 때, 그러니까 곡선 위에 점을 할 때, 곡선 위에 점, 자, 점을 할 때,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뭘 아는 거냐? 선생님 아는 것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게. 내가 뭘 아는 거냐면 이 곡선 위에 A, FA라는 점을 알고 있는 거야. 이 점을 내가 알고 있어. 이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나는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인데 내가 뭘 알고 있고 A, FA라는 한 점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고 기울기는 이제 어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 F 프라임 A가 되잖아.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순간 변화를 처음 배울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럼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직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구하면 된다고. 자,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면 어떤 직선이 되게 돼 있어? Y-B는 M 곱하기 X-A가 되게 돼 있잖아. 그지? 이거 이용해서 그대로 쓰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얼마 되겠어? 기울기가 얼마고? f 프라임 a고 한점 x, a, 뭐 지나가? fa 지나간다. 이거 b를 그냥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어때? 접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곡선 위에 점을 알고.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할 때냐면 기울기를 할 때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 기울기가 몇이다? 기울기가 몇인 접선을 구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예전에 한성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부분을 가르쳐줬어. 기울기가 2인 딕선의 방정식 찾아라. 이런 거. 그래서 이때 배우는 거. 그래서 기울기를 몇이라고 찾냐?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주어져 있는 거는 내가 빨간색으로 쓸게. 이미 주어져 있는 내용. 바꿀게.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자,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이런 곡선이 있잖아. 선생님 지금 계속 그리는 곡선은 3차 곡선인데 그냥 일단 보시고 여기에 기울기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m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기울기 m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도 하나 더 있겠지. 이렇게. 그니 여러 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기울기 m인 딕선은 사실은 어때? 많이 나올 수 있다. 알겠어? 수일까지 나오겠죠. 어쨌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냐? 여기 있는 점 있지. 접점 중에 하나를 그냥 t, ft로 잡는 거야. 이게 첫 번째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자 t, ft라고 점을 잡아. 그냥 아무 점이나 접점을. 이 점을 잡아도 상관없고 이 점을 잡아도 상관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어느 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울기가 몇이 되는 거야?
m이 되는 점을 그냥 잡아줘.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기울기 f 프라임 t가 되잖아. 맞아요? t, f의 기울기는 f 프라임 t겠죠. 그럼 f 프라임 t가 몇이 되는 거? m이 되는 거. 얘가 뭐가 되겠어? 방정식이 될 거야. 알겠어? 얘가 숫자 2면 f 프라임 t가 만약에 2t 플러스 1이 돼. 그럼 2t 플러스 1은 몇이다? 뭐 2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알겠어? 그래서 뭘 하는 거냐? 두 번째 뭘 구한다? 이 방정식에서 t 값을 구한다. 알겠어? 그 t 값을 구해주면 어디다 다시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알겠어? 그럼 뭐로 넘어가? 얘로 넘어가지 다시. 1번 형태가 되는 거잖아. 이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게 됐지. 그 점과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알겠어? 이런 원리도 되겠다. 이해됐니? 세 번째. 그래서 곡선 위에 점을 할 때, 그 다음에 기울기를 할 때, 세 번째 외부 점. 외부 점에서의 적선에. 자, 이렇게 곡선이 주어져 있고, 이미 주어져 있는 거는 뭐가 주어져 있냐? 이런 외부 점이 주어져 있는 거야. 알파, 베타에서 이 곡선에다 접선을 그려보래. 그럼 접선이 어때? 얼추 봐도 여러 개 나오지 않니? 뭐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올 것이고, 여기서도 이렇게도 접선이 나올 것이고, 접선이 3개나 나오는 점을 내가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한다. 얘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이 접점 중에 하나를 그냥 t, ft라고 놓으세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겠어? f 프라임 t겠지. 그지? 그래서 어때? 첫 번째 뭘 잡고? 점을 잡고 기울기를 구해주는 거야. 알겠어? 두 번째 기울기를 구했어. 세 번째 뭐 하냐? 기울기하고 점이 있잖아. 그럼 내가 뭘 세울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지. 이 상태에서 얼마야? y는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알겠어? 네 번째 뭘 하냐? 알파, 베타를 여기다가 대입해. 알겠어? 대입하면 어떤 식이 생기게 되어 있느냐? 베타는 f 프라임 t 알파 마이너스 t 플러스 ft라는 식이 나오게 돼 있지. 그럼 여기서 뭘 구해? t 값을 구하는 거야. 자, t 값을 구해.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이쪽으로 넘어가. 그럼 어때? 점도 나오고 기울기도 나오겠지?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외부점에서의 접선은 선생님들이 너희들은 싫어하는 만큼 많이 낸다. 싫어하면 많이 내고 좋아하면 그냥 1, 2번 많이 낸다. 진짜 에라이 고생만 하고 이거 내.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외부점에서의 접선 중에서 가장 특별한 건 뭐냐면 그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 외부점이 원점이래. 외부점이 원점이래. 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너희 한번 보시면 좋다.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어질 거라고. 알겠어? 뭐 물론 이쪽으로도 그어지겠지. 이쪽으로도 그어져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이렇게 계속 커지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접선이 나와. 알겠지?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잡냐? 자, 이 점을 내가 뭐로 잡으면 t, ft로 잡아보시면 이 기울기가 뭐분의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t분의 ft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노란색의 기울기가 t분의 ft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됐어? 근데 t분의 ft가 결론은 뭐예요?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t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어때? 이 접선을 세워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특수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너무 많이 풀어. 알겠지?
뭐였을 때 외부점이 원점이 원점일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 일단 접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참고해야 되는 게 법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선은 뭐냐면 이런 점이 있어. T, A, FA에서의 접선이 있잖아.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 있을 수 있잖아. 접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얘를 법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어? 접선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 이 접점을 지나고 수직인 직선이 있을 텐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법선 이렇게 부른다. 알겠어? 근데 법선은 어떻게 뭐 써볼 수 있겠죠? 쉽게. 뭐냐면 흰색의 기울기가 얼마야? F'A잖아. 그럼 노란색의 기울기가 얼마겠니? 수직이어야 되니까 얼마야? 곱하면 몇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 왜 그래? F'A죠. 그래서 자 노란색의 접선의 방정식은 법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F'A분의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FA 더하기 FA라고 쓰실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법선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쓰는 이유가 뭐냐면 최단거리 이용할 때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야. 일단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접선이라는 거는 왜 배우냐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한데 접선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딱 두 가지랑 관련이 있어. 첫 번째 교점에서 교점 나오면 다 접선 물어보는 거다. 그럼 그 접선 위에 교점을 물어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접선보다 만약에 직선이 더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그럼 몇 개 점에서 만나겠냐? 원래 접하면 몇 개에서 만나? 이 곡선상으로 보면 접하면 몇 개 점에서 만나? 여기서 하나 만나고 이쪽에서 하나 만나겠지. 원래 두 개 만나는데 접선보다 살짝 크면 어떻게 되냐? 교점이 있을까? 세개로 변해요. 내려가면 한 개로 줄어든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교점에 바뀌는 어때? 그 경계면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뭘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접선을 찾으라는 문제가 된다. 알겠나?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 거리 개념. 거리 개념 물어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가장 많이 쓴다.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거리 개념에서 쓰겠죠. 거리 개념. 뭐 할까? 너희들이 뭐 일단 알고 있는 거 거리 한번 볼게요. 거리 개념은 일단은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있잖아. 점하고 점 사이는 너희들 알고 있지. 뭐로 푸는 거야? 루트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렇게 구해지 않는데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는 아주 쉽다. 근데 두 번째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것도 뭐 너희들 쉽잖아. 점이 뭐 1,Q고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꼴 제로일 때 자, 루트 얼마?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절대값 ab 더하기 bq 플러스 c의 절대값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했지. 세 번째 점하고 곡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뭘 가지고 구하냐? 얘를 법선으로 구해. 법선 이용하게 돼 있다. 근데 법선 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봐봐. 너희들이 점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원하고의 거리 구하라고 하잖아. 최단 거리 구하라고 하잖아. 또 어떻게 구해? 너희들이 뭐하고? 원의 중심하고 뭐를 연결해? 점하고 연결하지. 맞냐? 그 다음에 여기가 최단 거리라고 너희들 하잖아. 이 원에서의 이 곡선상의 가장 최단 거리라고 하는 거잖아. 맞냐?
근데 그 원리는 뭐냐면 얘가 최단거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그냥 어차피 내가 미적분 하지 않은 이상 물어보진 않아 이거.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잖아. 그지? 그 다음 이 점에서 뭘 그려? 법선을 그려. 그랬을 때 원의 중심하고 이 점하고 어때? 같은 선상에 있으면 여기가 최단거리야. 알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요 최단거리가 있는 점은 뭘 해야 된다? 법선상의 점이어야 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 법선은 우리가 원이니까 쉽잖아. 원이는 어때? 원의 중심하고 접선 구하면 무조건 뭐가 돼? 수직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는 잘 모르죠. 그지? 그래서 어때? 여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번째 뭐냐? 직선하고 곡선. 자, 이런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한다. 직선이 이렇게 있고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거리를 구한다는 거는 안 만난다는 뜻이구나. 안 만나면 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거 할 때? 이 기울기랑 같은 어때? 접선을 찾지. 이 기울기하고 어때?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찾아. 알겠어? 그 다음에 어때? 이 접점을 찾으면 되겠지.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기울기가 몇이다.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어때? 이 점하고 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때? 요거 2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시면 돼. 알겠어? 그래서 어때? 점하고 직선하고 곡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접선을 이용하게 돼 있어. 됐니?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끝날 거니까 찍어놓고 넘어가고 필기 좀 해놔야 돼. 너희들이 막 시답제하는 막 계산 연락했잖아. 미분도 해보고. 근데 그놈의 의미가 뭔지가 중요할 거 아니냐. 그 의미에 관한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에서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 자, 공통접선에 관한 얘기해 볼게요. 공통접선은 너희들 언제 배우냐면 원에서 처음에 야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냐 안 배우냐. 원이 두 개가 있어. 이랬을 때 어때? 이렇게 하면 이걸 공통 예접선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면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고. 안 배우네. 안 배웠어? 아 진짜? 진짜 안 배웠어? 이렇게 큰 알 해놓고 이렇게 배운 적 없어? 그림은 본 적이 있잖아. 이거 이제 공통 내접선, 외접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접선 중에서 어때? 겹치는 걸 공통 접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어? 근데 일단은 공통 접선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뭐냐면 곡선이 접한다. 이럴 때 공통 접선이 생겨요. 곡선이 접하면 이런 느낌이야. 자, 이런 곡선이 있고 이런 곡선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곡선이 접해. 그럼 저기 만나는 점에서 내가 뭘 그으면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같을까 다를까? 접선이 양쪽이 같겠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공통 접선 이렇게 불러. 알겠어? 자, 위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하고 밑에 있는 함수를 gx라고 하자. 여기 만나는 점을 내가 알파라고 해볼게. 만나는 점을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두 개가 만족하고 될 거 같아. 첫 번째 f 알파랑 g 알파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지? 함수값이 같아야지 만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지. 그래서 막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가 같아야 된다. 자, 이게 공통접선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야. 곡선이 접한다. 두 곡선이 접할 때는 저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공통인 접선이. 자, F가 이렇게 있고, G가 어때?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두 개랑 같은 접선이 다 붙어 있단 말이지. 자, 이런 것도 어때? 공통 접선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원래 다 공통 접선인데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공통 접선으로 나오고 얘는 공통인 접선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쨌든 시험에서는 수능까지도 어때? 두 개 다 나오니까 이건 알아둬야 되니까. 자, 이 점을 내가 알파로 해볼게. 이 점을 내가 뭐라고 해볼게? 베타로 해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만족돼야 되냐? 이게 만족해야 돼. 봐봐. 알파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하자. 알파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생각할게. 그럼 얘는 뭐 지나가느냐? 알파, F 알파 지나가는 거 아니야? 기울기는 몇이냐? F 프라임 알파가 기울기잖아. 그죠? 이런 거 갖고 뭐냐? 접선을 세워보자. 얼마 돼? Y 이퀄 F 프라임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F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베타를 정해서 그냥 어때? 이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워볼게. 그럼 이 점 뭐가 돼? 베타 컴마 G 베타. 기울기는 G 프라임 베타가 되겠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Y 이퀄 G 프라임 베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G 베타가 될 거야. 그 결론은 이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렇게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두 직선이 어떻게 될까? 서로 같다. 됐어? 공통인 접선, 그 다음 어때? 곡선이 접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알겠니? 더 진한 내용들은 이제 안 할 거고 이런 거 중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노래 정리. 자, 노래 정리인데 노래 정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전제가 있어. 중요한 전제가 있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뭐냐? 회구간 A, B에서 뭐 해야 된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돼. 연속은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 A하고 B, 개구간 A, B에서 뭐가 가능해야 된다? 미분 가능해야 돼. 이런 fx가 있어. 알겠어? 그럼 나는 그냥 그려볼게. 이런 함수가 있는 거야. 나 미분 가능하고 손을 안 떼올렸으니까 연속인 함수란 말이야. 알겠어? 그랬을 때 이렇게 짜는 거야. 이런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자, A하고 B 사이에서 FA랑 FB가 같대. FA랑 FB가 같대. 지금 함수가 같게 해놨죠? 함수 값은. 알겠어? Y가 K. 그러면 뭐가 존재하냐? F 프라임 C가 0이 되는 값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 봐봐. 전제 조건은 뭐야? A, B가, fx가 A하고 B 사이에서 연속이야. 서로 안 떼고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미분도 돼야 돼. 그러니까 어때? 부들부들한 곡선이란 말이야. 알겠어? 매끈한 곡선이야. 척점이 안 생겨.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런데 FA랑 FB가 같아. 그럼 어때? 그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지.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지금 존재할 게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어때? C1도 되고 C2도 괜찮은 거야. 알겠어? 어떤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이런 곡선을 그렸어. 근데 어때? 함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랑 A하고 B라고 넣자는 거지. 그럼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기울기가 0인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지. 알겠니? 얘가 노래 적는다. 증명 자체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전혀 문제는 없어. 알겠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평균값 정리. 내가 이과를 갔어. 그다음 어때? 수리논술을 봐야 돼. 그러면 어때?
반드시 이거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인데. 자, 이것도 전제 조건이 똑같아요. A하고 B에서 뭐가 되고 연속이 돼요. 그 다음에 어때? A하고 B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해. 자, 이런 fx가 있어. 그래서 어때?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어때? 같을 필요는 없고 그냥 어때? A와 B를 줬어. 얘가 있고 얘가 B네. 그럼 두 점을 연결하는 뭘 알 수 있어 우리가? 평균 변화를 알 수 있잖아. 그 평균 변화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평균 변화가 되잖아. 평균 변화가 되잖아. 평균 변화 어떻게 구하냐? 우리 저번에 그렇지? B-A분의 FB-FA가 평균 변화일 거야. 알겠어? 근데 이놈의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순간 변화율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야. F'C가 존재한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A하고 B 사이에서. 얘가 마찬가지야. C는 A하고 B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C가 A하고 B 사이에서 존재한다. 뭐냐? 이 노란색하고 기울기가 같은 점이 여기 있지. 여기도 있죠. 알겠어? 이런 놈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형태가 뭐가 되는 거야? 롤의 정리가 되는 거야. 롤의 정리는 이 기울기가 몇일 때야? 반드시 0일 때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뭐 그냥 뭐가 평균 변화라고 순간 변화를 어떻게 될까? 서로 같아지는 값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쭉. 됐냐? 나중에 이거는 의미 자체가 엄청 어려워서 선생님이 그냥 이건 그냥 나중에 가르치는 이유가 뭐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평균 변화가 되잖아. 얘는 순간 변화 혹은 미분계수잖아. 미분계수. 같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면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에서 어때 생기는 거잖아.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의 값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곡선상에 평균 변화율을 구했을 때 이런 값을 가져. 노란색의 기울기를 가져. 그럼 그건 어때? F 프라임 값 중에서 있어 없어? 반드시 있어. 어떤 뜻인지 알겠어? 뭐냐면 이런 곡선이 있잖아. 이런 곡선이 있는데 자, 두 점 연결하면 이런 평균 변화가 나오지. 이건 어때? F 프라임 값 중에서 이 값을 갖는 게 있어 없어? 반드시 존재한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평균 변화율 중에 1이라는 값이 있어. 그럼 F 프라임 값이 1이 나올 수 있어 없어?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근데 평균 변화를 했을 때 절대 1이 안 나와. 그럼 어때? F 프라임도 1인 값이 없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분계수 대신 뭘 쓰게 돼 있다? 평균 변화를 어때? 동의어로 많이 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지금 이걸 배우는 건데 너희들이 전에 우리가 연속 때 뭐 배웠어? 사이값 정리 배웠지? 사이값 정리 배웠었잖아. 기억나요? 사이값 정리 어떤 거였어? 너희들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한 부합수가 연속인데 하나의 함수값이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둘 사이 어때? 무조건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어때?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고 했잖아.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해갖고 어때? 이 세 개를 어때? 존재성의 원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거 존재성의 정리 이렇게 해서 배우게 돼 있어. 나중에 너희들이 모의고사 보시면 기억기는 기분하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난이도는 극상이다. 여기서 시험 나오면 그때 수능이 어려운 거야. 알겠죠? 근데 그냥 이 정도 익히시면 돼요. 지금 내실 때는 절대 어렵게 못 낸다. 알겠죠? 됐냐? 그래서 오늘 선생님 이론상 얘기해야 될 것은 다 얘기했어. 오케이? 찍어놓고 문제 보면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자, 봅시다. 문제. 자, 1번. 자, 접선의 기울기라고 나와 있는 거. 부터 해봅시다. 문제 자체는 그냥 뻔해요. 자, 1번 볼게요. 자, y 꼴 fx가 fx였을 때 선생님 y로 돼 있기 때문에 fx를 쓰는데 fx가 x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 자, 선생님이 fx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봐봐. 만약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 y 꼴 x의 제곱이 있어. 얘 미분하면 뭐가 돼? 얘 미분하면 y 프라임 x, y 프라임 ex가 이렇게 되잖아. 됐니? 여기다 1 대입하래. x에다 1 대입하래. 그럼 어떻게 표기해야 돼? 표기법이 있긴 있거든. 어떻게 표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y에다가 x에다 1 대입하래.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써야 되거든. 이게 불편하거든. fx가 보면 x의 제곱이면 f 프라임 x가 얼마야? 2x잖아. 1 대입하래. 그럼 얼마야? f 프라임 이거 몇이야? 2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fx가 많이 써요. 알겠죠? 표기법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불편해서 안 쓴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웬만하면 fx로 바꿔 쓴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얘가 뭐야? 2,6에서의 뭐가? 적선의 기울기가 이놈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할 수 있어? 글쎄요. 이놈의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몇이냐? 뭐냐? 많이. 표기. 자, f 프라임 2가 몇이라는 뜻이야? 8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2,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2가 되는 거야. 됐지? 준아. 이런 뜻이 아닐까? fx가 있어. 이렇게. 근데 걔가 어때? 2,6을 지난데 그 점에서의 기울기래. 뭐 일단은 내 그림은 그려드릴게. 말은 안 되지. 이렇게 기울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 기울기가 뭐냐? f 프라임 2잖아. 걔가 몇이래? 8이래. 알겠어? 그 다음에 2,8도 어떻게 느끼시는 게 맞아? f2가 몇인 거야? f2가 6인 거야. 그래서 어때? 두 개 갖고 연립방정식으로 하는 문제가 되겠다. 알겠네? f 프라임 x 얼마나?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 2ax. 자, 이렇게 되겠지? 2대입 합치다 얼마냐? 2대입하면 4, 3, 12 플러스 4a가 얼마가 되는 거야? 8 이렇게 되는 거죠? a 값은 벌써 구해졌지? a 값 얼마? 1 됐냐? 아니, 미안해. a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고 f2가 6이니까 f2는 몇이야? 8 더하기 2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몇이래? 6 이렇게 이게 되겠네? 그지? b는 몇이야? 2가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뭐 더하기 뭐 a 더하기 b니까 답은 얼마 나오겠다? 1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문제에서 y 콜 fx야 2,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래. 2,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지? 이제 2,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하냐고. 2,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 하냐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한사가 뭐냐? 예, f 프라임이잖아. 2,f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 프라임이라고 한다고. a,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 프라임 a라고 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f 프라임 2가 몇이래? 문제에서. 걔가 마이너스 3이래. 문제에서 풀어하는 거는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리미트 h가 몇으로 갈게? 0으로 갈게. 뭐로 돼? h분의 f 2 플러스 5h 마이너스 f2야. 이건 뭐 바로 할 수 있겠죠? 모양을 여기 너무 있고 여기 너무 집어주시면 바로 보이니까 얼마 되겠어? 5 프라임 f 프라임이 이렇게 쓰면 돼. 됐니?
얼마? 답은 마이너스 15. 앞다 놓고 그냥 쓴다. 됐냐? 자, 3번 볼게. 자, y4를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자, 이번에 몇 컴마 몇에서 1,3에서의 1,3에서의 뭐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접선의 이 y를 뭐로 놓기로 했고 그냥 fx로 놓자고 했고 f'x 구해보시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인데 자, 뭐가 주어져 있어? 문제에서 접선의 방정식 뭐 따로 주어진 게 없으니까 자, a 값부터 찾아보면 되겠지. 자, 얼마야? f1이 몇인 거고 f1이 3인 거고 1,3이라는 거니까 알겠어? 그럼 여기서 a 값을 구하라는 뜻이겠죠? f1이 얼마냐?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2잖아, 그치? a가 몇이 돼요? a가 1이 돼요. 됐어? 자, 요번에 기울기가 얼마냐? 기울기는 f 프라임 1이라 되니까 a가 몇이니까? 1이니까 f 프라임 1은 몇이 돼요? 2가 되겠지. 그럼 뭐 접선의 방식 바로 세우는 거 아니야? 기울기가 몇이고? 기울기가 2잖아, 그죠? 1,3 지나야 되죠. 1,3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 더하기 1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죠. 됐어? 차수 얼마나 구하듯이 점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됐니? 의미만 잘 알면 돼. 그래서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만 알면 된다. a, fa'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다? f 프라임 2다. 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 접선의 방정식 y 이퀄 7x 마이너스 4 y 이퀄 마이너스 5x 플러스 8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아주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5번 넘어갈게요. 자, y 이퀄 x, x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x, 위의 점 2,0을 지나고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거든. 일단은 fx부터 구해보자. fx 얼마냐? x 곱하기 x 플러스 1, 2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 얼마니? 플러스 x의 제곱. 그러니까 하나씩만 올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x의 성선 플러스 x인데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겠고 상수항이 얼마니까? 2니까 플러스 2x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이런 3차 함수고. 자, 미분하시면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놈 위에 점몇 컴마면 2,0에서의 뭐야? 접선이 아니라 뭘 구하라는 거야?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법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뭘 찾아야 돼? 기울기를 찾아야 돼. 원래 직선에. 알겠어요? 원래 직선의 기울기는 f'이지. 법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f'2분의 1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f'2 구하니까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4 플러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나오는데 얘는 얼마 되겠다? 6분의 1. 자, 기울기가 얼마 나오겠다?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그럼 이제 뭘 찾으라고요? 그랬을 때 n 플러스 n을 구하라. 자, 법선에 방정식 세우자. 어떻게 되는 거야? y 이퀄 기울기가 얼마야? 6분의 1이고 x 마이너스 2야. 됐지? 계수의 합구하라는 거잖아. 얘가 얼마인데? mx 플러스 n인데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m 플러스 n은 뭘 의미하는 거야? 계수의 합이야. 계수의 합은 뭐다? f1이에요. 알겠어? 계수의 합은 f1이잖아.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 fx가 ax의 4승 더하기 뭐 bx의 제곱 뭐 cx 플러스 d에 이렇게 돼 있는 계수의 합을 구하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라는 거야. 그래서 f1 구하시면 계수합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알겠어? 그냥 뭐 해도 되고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1 구하면 얼마네? 마이너스 9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 얼마입니다? 플러스 1. 됐죠? 계수의 뭐라고 했었을 때 F4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해 드린 거고. 6번. y콜 얼마나 될까요? 똑같이 fx를 잡고 자, fx가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상승 그다음에 플러스 2x야.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뭐하고 수직인?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0 이퀄 0하고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돼.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데? 얘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y의 개수분의 x의 개수 쓰고 그대로 어때? 마이너스 붙이면 걔가 뭐야?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나? 2분의 1이야. 그럼 얘 수직이냐면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2인 어때? 적선 찾으라는 거 아니겠냐? 됐어? 그럼 나는 뭘 찾아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을 찾아야 돼. 알겠어? 그럼 얘 미분하면 f'x가 얼마 되는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을 찾아야 된다. 됐어? 그럼 x는 몇이어야 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럼 x가 플러스 2이거나 x가 마이너스 2면 뭐가 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럼 나는 뭘 찾아야 된다? 적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몇일 때? 2, 몇일 때? 마이너스 2, 몇일 때? 기울기가 몇일?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직선의 방정식 찾으라는 거야. 그럼 좌표만 찾으면 되는데. 알겠어? 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아우 이 연산이 짜증나냐? 이 집어넣으면 얼마냐? F2 찾아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 3, 4, 10이니까 3분의 4냐? 그래? 자 이렇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어때? 적선의 방정식 이제 세울 수 있겠죠?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 구하시면 답이 되겠다. 알겠니? 그대로 해석해서 하면 돼요. 그대로 해석. 잠깐 또 다시 찍어 놓으시고